여러분, 한국은행이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위기에 닥칠 거다, 빚이 지금보다 5배 이상 늘 거다, 이런 예측치까지 지금 내놓고 있어요. 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자영업자들이 이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잖아요. 이게 내년 2분기 이후에 2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회복을 하면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불능 가구가 2.1%까지, 다시 말해서 2분기면 6월이잖아요. 6월 이전에 지금 경제가 좋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좋아지지 않으면 2.1%까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2.1%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고요. 매출 충격이 2분기 이후에도 계속 갈 경우에는 2.2%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20년보다가 2020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상한 불능 가구가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0.4%였거든요. 0.4% 전체 자영업자 중에. 그런데 내년 말로 가면 2%가 넘어가요. 이러면 0.4%가 2%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배 늘은 거 맞죠? 5배 이상 늘어요. 5배 이상.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지금 두둑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업에서는 이게 여러분 3주입니다. 12월 3주차 마이너스 46%예요. 여행업에서. 식당 마이너스 51%예요. 반토막이 더 난 거죠. 스포츠 레저 마이너스 55%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다 떨어졌는데 넷째 주는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년 첫 해부터 자영업자 매출은 폭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매출액이 박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카드 매출을 두고 하는 건데 12월 첫째 주가 31% 마이너스입니다. 둘째 주가 38%, 셋째 주가 43%였거든요. 넷째 주는요. 폭망. 지금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지금 자영업자는요,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내년 3월 31일로 종료가 되는 대출 만기 연장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자 상환 유예까지 있습니다. 내년 3월 31일이에요. 물론 빨리 끝나는 사람은 2월 말에도 끝나는 사람이 있고 4월 말 계속 끝나는 사람이 계속 뒤따를 겁니다. 지금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만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 전체적으로는요,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계까지 다 봤을 때는 261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게 12월 4일까지예요. 12월 4일까지. 오늘이 12월 27일까지니까 27일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내년 3월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지금 내가 좋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최소 원금은 몰라도 이자는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아요. 이자도. 여러분, 매출액이 얼마나 떨어진지 보세요. 음식점만 보자고요. 마이너스 51%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요,
20%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적자예요. 20%가 떨어지면. 20%가 떨어지면 적자라고 하는데 지금 51%가 떨어졌으면 돈 낼 수 있겠습니까? 돈 못 내요. 돈 낼 수도 없어요. 돈 낼 수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니까요. 이게 한계 차주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체 차주 중에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 차주 중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분기 말에 225.9%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말 대비하면 8.4%예요. 한계 차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한계 차주가. 전체 차주의 부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25.9%면 한계 차주는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늘어나겠죠. 246.3%입니다. 8.6%나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세 군데 이상 돈을 빌린 사람들이. 결국 여러분, 결국 이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저는 자영업자들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2020년 6월 말까지가 229만 6천 명이 755조 1천억 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내년 3월 31일 날 대출 만기 연장되고, 예, 지금 대출 만기에 여기 쌓여 있겠죠. 여기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영업 경기가 좋아야 해요. 자영업자들은요, 소득이 좋으면 그만큼 써요. 이중 소비가 가능한 게 자영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가 가까이 되고요. 25%, 24.5%인가요? 6%인가요? 여기에다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를 해도 17.5%가 기본이에요. 자영업자가 죽으면 경제가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모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제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 경제에 의한 경제 정책.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가 폭망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자영업자 매출 확 올라가요. 경기가 나쁘면 자영업자가 확 떨어져요. 지금 코로나19를 잡는 게 그 어떤 것보다가 지금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정부에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이제는 안 믿으랍니다. 그냥 국민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 이 정도 강조하고 말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